70세는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의 절대적인 노화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나도 쉽게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의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기적 같은 30년이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30년을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한순간에 노화되어 힘겨운 30년을 살아갈 것인가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달리하면 인생 최고의 30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구구절절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돈 안 들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뇌와 몸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년 남짓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6,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는 동안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음식과 수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궁금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재료로서 뇌를 활성화하는데요. 그렇다면 고기와 함께 고령자가 꼭 먹어야 할 음식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인 건강식인 나토입니다. 나토가 뇌와 몸에 좋다는 견해는 이미 의학 및 영양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통합니다. 나토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토는 가장 싼 영양제인 셈입니다. 고령자들에게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70에서 90g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이는 순수한 단백질량을 말하는 것이어서 매일 권장량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와 같은 단백질이 포함된 식재료를 적절히 섭취해야만 적정 양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숙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콩과 같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은 매우 유용합니다. 콩은 건강을 지키는 믿을만한 지원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콩이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브레인 푸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뇌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 자극이나 정보를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하여 활성화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냅스라는 두 뉴런이 맞닿은 부위에서 많은 양의 신경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주요 구성 성분인 레시틴은 콩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로 전환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에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장애를 겪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콩을 사용한 음식들, 나토 콩가루 등을 섭취하면 레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토는 콩의 영양 성분을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입니다. 비타민C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타민C와 지능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비타민C가 많은 식사를, B그룹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A그룹의 평균 점수는 113.2가 나왔고 B그룹의 평균 점수는 108.7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비타민에는 산화를 막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인 환원작용을 할 수 있어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합니다. 물론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면 남성은 6년, 여성은 1년 더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주목받아왔으며 이미 알약으로도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도 매우 저렴하여 자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 내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4가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2회 연간으로 100번 정도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횟수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점심을 먹을 때 가끔은 늘 가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방문합니다. 또한 처음 보는 길로 산책을 가거나 생소한 식물을 키워보는 등 사소한 첫 경험에 의식적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뇌는 본 적 없는 것을 보거나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맛보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둘째로 베스트셀러에 관심을 갖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 주목하고 그 책이 왜 인기가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뇌, 특히 정신적 활동의 중추인 전두엽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베스트셀러나 인기를 끈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여 제목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고 싶습니다.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물론 베스트셀러나 인기 영화 외에도 재미있는 것들은 많으니 다른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로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동을 잘 관찰해서 따라하려고 노력합니다. 넷째로 연초에는 고급 스케줄 수첩을 삽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해서 스케줄 수첩에 적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가 되면 고급 스케줄 수첩을 구입합니다. 비싼 수첩을 사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꼭 써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일을 기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을 잡아두어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노후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심폐 기능이 올라가면 산소가 듬뿍 담긴 혈액을 뇌와 장기 근육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의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60대 이상에게 달리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달리기는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으로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의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몸을 산화시키는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테니스나 골프도 일반 사람들이 매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루에 8에서 14km 정도 걷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인간이 많이 걷지 않게 된 기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작해야 2세기 정도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신체가 2세기 만에 달라지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걸어야 합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도록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소나 정리도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내가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좋은 활동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성취감을 느끼면 기분이 밝아집니다. 집에 있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노약자가 치매를 막는 방법입니다. 집안일은 뇌를 활성화합니다. 음식과 관련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치해서 30초 동안 외운 다음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습니다.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턱을 통해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턱이 움직이면 대뇌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편도체 같은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는 근막에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연결되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내려가는 자극이 감소하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형 인지 장애 환자는 최소 섭취량이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임플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턱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는 것이 좋습니다.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은 뇌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가 멀어지면 인지 장애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70세 전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청력 감퇴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청력 감퇴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지므로 인지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귀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뇌의 에너지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므로 다른 인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쇠퇴해 갑니다. 이를 인지 부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임상 경험으로 봐도 70대의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 장애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 건강을 유지하여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인지 장애가 발병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60대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좋아집니다. 보통은 행동보다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써서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 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노인이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해당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장의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지만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한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를 정게 유지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책 핵심 내용만 정리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건강에 대해선 체질마다 다 다르니깐요.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상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70세는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의 절대적인 노화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나도 쉽게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의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기적 같은 30년이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30년을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한순간에 노화되어 힘겨운 30년을 살아갈 것인가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달리하면 인생 최고의 30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구구절절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돈 안 들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뇌와 몸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년 남짓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6,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는 동안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음식과 수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궁금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재료로서 뇌를 활성화하는데요. 그렇다면 고기와 함께 고령자가 꼭 먹어야 할 음식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인 건강식인 나토입니다. 나토가 뇌와 몸에 좋다는 견해는 이미 의학 및 영양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통합니다. 나토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토는 가장 싼 영양제인 셈입니다. 고령자들에게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70에서 90g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이는 순수한 단백질량을 말하는 것이어서 매일 권장량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와 같은 단백질이 포함된 식재료를 적절히 섭취해야만 적정 양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숙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콩과 같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은 매우 유용합니다. 콩은 건강을 지키는 믿을만한 지원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콩이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브레인 푸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뇌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 자극이나 정보를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하여 활성화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냅스라는 두 뉴런이 맞닿은 부위에서 많은 양의 신경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주요 구성 성분인 레시틴은 콩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로 전환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에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장애를 겪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콩을 사용한 음식들, 나토 콩가루 등을 섭취하면 레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토는 콩의 영양 성분을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입니다. 비타민C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타민C와 지능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비타민C가 많은 식사를, B그룹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A그룹의 평균 점수는 113.2가 나왔고
B그룹의 평균 점수는 108.7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비타민에는 산화를 막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인 환원작용을 할 수 있어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합니다. 물론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면 남성은 6년, 여성은 1년 더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주목받아왔으며 이미 알약으로도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도 매우 저렴하여 자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 내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4가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2회 연간으로 100번 정도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횟수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점심을 먹을 때 가끔은 늘 가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방문합니다. 또한 처음 보는 길로 산책을 가거나 생소한 식물을 키워보는 등 사소한 첫 경험에 의식적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뇌는 본 적 없는 것을 보거나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맛보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둘째로 베스트셀러에 관심을 갖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 주목하고 그 책이 왜 인기가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뇌, 특히 정신적 활동의 중추인 전두엽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베스트셀러나 인기를 끈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여 제목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고 싶습니다.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물론 베스트셀러나 인기 영화 외에도 재미있는 것들은 많으니 다른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로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동을 잘 관찰해서 따라하려고 노력합니다. 넷째로 연초에는 고급 스케줄 수첩을 삽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해서 스케줄 수첩에 적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가 되면 고급 스케줄 수첩을 구입합니다. 비싼 수첩을 사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꼭 써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일을 기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을 잡아두어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노후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심폐 기능이 올라가면 산소가 듬뿍 담긴 혈액을 뇌와 장기 근육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의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60대 이상에게 달리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달리기는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으로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의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몸을 산화시키는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테니스나 골프도 일반 사람들이 매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루에 8에서 14km 정도 걷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인간이 많이 걷지 않게 된 기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작해야 2세기 정도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신체가 2세기 만에 달라지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걸어야 합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도록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소나 정리도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내가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좋은 활동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성취감을 느끼면 기분이 밝아집니다. 집에 있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노약자가 치매를 막는 방법입니다. 집안일은 뇌를 활성화합니다. 음식과 관련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치해서 30초 동안 외운 다음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습니다.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턱을 통해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턱이 움직이면 대뇌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편도체 같은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는 근막에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연결되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내려가는 자극이 감소하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형 인지 장애 환자는 최소 섭취량이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임플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턱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는 것이 좋습니다.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은 뇌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가 멀어지면 인지 장애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70세 전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청력 감퇴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청력 감퇴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지므로 인지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귀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뇌의 에너지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므로 다른 인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쇠퇴해 갑니다. 이를 인지 부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임상 경험으로 봐도 70대의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 장애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 건강을 유지하여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인지 장애가 발병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60대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좋아집니다.
보통은 행동보다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써서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 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노인이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해당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장의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지만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한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를 정게 유지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책 핵심 내용만 정리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건강에 대해선 체질마다 다 다르니깐요.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상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